자, 신원식 안보실장이 미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관급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행정부의 또 수장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정부 간 채널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신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고요. 기자들과 만나서 마이크 왈츠 보좌관과 고위직 몇 분을 보기로 했다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안보 이슈를 논의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조선 군함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안보 이슈랑 아주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 실장은 예전에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고 불렀을 때 이제 하우스 투 하우스의 협력 소통이 있었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이 이제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 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 카운터파트너와 만나는 세 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먼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에 민헨 안보회의 독일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였죠. 거기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외교 수장들 간의 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인가요? 미국을 찾아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 산업부 장관과의 대화에는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이야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 실장의 방미는 지난달 6일 왈츠 보좌관과 직접 통화하면서 워싱턴에서 회동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2월 6일에 약속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탄핵 정국에 들어간 지도 오래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들이 진행이 된 겁니다. 신 실장은 당시 통화에서 전통적 안보 문제, 최근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 협력, 기타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가안전보장, 그러니까 NSC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면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직들도 미국이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 당시에는 인준을 다 받지 못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양국 협력이 활성화 이제는 지금 진영이 서로 갖춰졌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신 실장은 한미 협력은 각 정부 부처의 모든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할 도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양국이 머리를 맞대 윈윈할 수 있도록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4배 높다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사실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또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배 관세가 더 비싸다 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특혜 국가에 적용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었지 실질적으로 그 한미 FTA를 적용한 이후의 관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근거가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지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어떤 연설을 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잘못 인용되거나 실수하는 경우들은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 1기 대통령 1기 시절에 방위비 협상할 때 그랬습니다. 방위비 협상할 때 마치 미국은 엄청나게 돈을 대고 있었는데 한국은 한 푼도 돈을 안 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안 낸 게 아니고 이만큼 내왔다. 상당 부분 나름대로 할 만큼 해왔다라고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당국자들,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켰고 미국의 실무 담당자들이 설득이 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방위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결시켰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미국보다 4배를 더 부과한다라고 말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미 FTA 그것도 트럼프가 1기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재협상해가지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어찌됐든
한국이 지금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 1점 몇 프로밖에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98%가 이미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제로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을 하면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벌적인 관세가 아니고 상호 관세는 한국이 몇 퍼센트 관세 부과하면 우리도 몇 퍼센트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 관세 부과인데 한국은 관세 부과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이제 징벌적인 혹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세들이 있죠. 알루미늄의 철강 관세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일반적인 관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관세들은 또 역시 한국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동차 보십시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 관세 부과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일단 유예시켜 놨죠. 지금 한 달간 유예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갖다가 곧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한 말 그것만 놓고서는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작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주당 사람들이죠. 트럼프 발작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트럼프 발작 증후군. 네. 트럼프 derangement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는 말만 보고서는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실제로 신중한 사람들은 트럼프가 하는 말만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신원식 실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 실장은 그것은 우리 통상관계 부처가 미국의 상무부나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이죠. 이런 곳들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국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겪어봤으니까 과거에도.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인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로가 나 잘 살기 위해서 너 망가뜨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런 국가들이 서로 동맹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맹 국가, 혈맹 국가, 더군다나 가치 동맹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이 협상의 문제, 관세의 문제 이것은 서로가 대화를 통해 풀어갈 문제이지 결코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언급했었던 거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주한미군 방위군 이 방위비 또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되어져 있죠. 한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딱 자릅니다. 그 문제도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북 문제도 다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과 이야기를 할 때 결국에는 북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대중국 문제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대러시아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신 실장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논란 이슈도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겠죠. 지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을 때 신 실장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특히 민회 내에서 외교부 장관들이 논의한 것도 그렇고 그 외의 실무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대북 정책 또는 대북 접촉도 한미가 충분하고 긴밀한 공조 위에서 한다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함없는 얘기다. 대북 정책이나 접촉이나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라고 신 실장은 이야기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파이프라인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안덕근 장관이 와서 협의를 하고 간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 역시 논의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LNG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면, 양질의 LNG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더군다나 우방인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뭐 60조, 70조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만 향후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미국이 막 이렇게 선수 치는 것은 억지 춘향격으로 지금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코 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보도들을 내놓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억울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분이고요. 비즈니스는 윈윈을 지향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윈윈이 안 되면 그 협상은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윈윈을 지향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는데 특히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라는 표현을 한 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리 보고 돈 내라는 얘기네 라고 이해하셨는데 근데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그 방송을 원래는 국내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그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다면 들으라는 이야기죠.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지금 한국 지켜주고 있는데 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탁 치고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과장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너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해서 괜히 기분이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은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